네, 저는 저 사람 믿어요. 신뢰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데이빗 감사합니다. 사실 신뢰가 있어야만 우리가 비즈니스 성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뢰가 올라가면 뭐 매출도 올라가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가 너무 멋진 강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톰 해그너인데요. 재무 전문가이고 비즈니스 한 지 30년이 되셨고요. 이 은퇴에 대해서 책을 4권을 쓰셨고요. 또 포브스지 다른 비즈니스 전문지에 많은 스토리를 게재하셨고요. MDRT 무대에 톰 해그너를 모시겠습니다. If you feel like a room without a roof, clap along if you feel like happiness is the truth. MDRT에게 저를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MDRT에 와서 그 강의를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일을 했고요. 은퇴에 대한 책을 4권을 썼고요. 많은 사람들은 뭐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험업은 이제 더 이상 지식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모든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비즈니스고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고 언어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고 뭐 실적 올리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할 건지 어떻게 질문을 할 건지 다듬으세요. 그래서 좀 강력한 어떤 언어나 질문이나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이 강사들이 얘기를 할 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저금리 시대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보험을 충분히 안 들고 있습니다. 지금 8조 달러에 달하는 채권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근데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은퇴 자금, 뭐 은퇴 소득 이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보험 충분히 커버를 이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1%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제 한 1% 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보험을 들 때 우리가 5만 불 정도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 얼마를 들어야 될까요? 500만 불이죠. 여러분의 고객 중에 5만 불을 버는 사람들이 500만 불의 생명보험을 들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20만, 30만, 뭐 40만 불을 버는 분들이 400만 불의 생명보험을 들고 있나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금리가 5%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5만 불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얼마 들어야 될까요? 생명보험 1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고객은 최소한 100만 불의 생명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소득 5만 불이 있으면 이거 너무 높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실화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 2번째 책에 그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요.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제 출장을 좀 다녔어요. 13일 동안 지금처럼 이제 특강을 하려고 이제 미국 전역을 다녔고요. MDRT 필라델피아 연차총회 갔다가 이제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었고요. 13일 연속 이제 집을 떠나서 일을 했고요. 토요일 날 하루 집에 와서 일요일 날 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20일 동안 이렇게 출장을 다녔는데 20일 동안 19일 제가 집을 떠나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굉장히 중요했죠. 일단 너무 피곤했고 또 경비 처리도 해야 됐고 그리고 다음날 출장 가니까 준비를 해야 됐고 그리고 남편 노릇, 아빠 노릇도 해야 됐고 토요일 하루밖에 없었으니까 바빴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기 며칠 전에 이제 큰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베스트 프렌드의 형이 3주 전에 죽었는데 그 미망인이 체크를 받았는데 그 액수가 좀 커서 토요일 날 아빠를 좀 만나고 싶다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를 왜 만나자고 해? 나는 이제 더 이상 퍼스널 프로덕션 안 하는데 뭐 나는 이제 강사인데 책을 쓰는 사람인데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해 아버지. 왜냐하면 뭘 팔려고 안 할 테니까. 아니 그런데 계속 출장을 다니다가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딱 하루밖에 없는데 이 여자를 만나는 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그 사람한테 갈 수는 없고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좀 집으로 오라고 해. 그럼 만나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미망인 42살이었고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100만 불의 보험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위로를 이제 한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만장자가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집도 짓고 싶고 이 호수 옆에서 또 뭐 남과 같은 집이 아니라 집을 완전히 멋지게 짓고 싶고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고 제가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안 돼요. 죄송하지만 사실 지금 뭐 이자가 지금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0만 불밖에 못 받는데 이건 1년에 10,000불인데 1년에 10,000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25,000이나 35,000 뭐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뭐 4% 정도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데 50년 동안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아마 최대한 쓸 수 있는 돈이 뭐 연간 한 38,000불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38,000불 연소득으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녀는 충격이었죠. 아니 남편이 25만 불을 벌었는데 1년에 우리가 어떻게 38,000불을 가지고 살아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5만 불 1년에 벌었다면 생명보험은 얼마 들었어야 됐을까요? 500만 불입니다. 5만 불짜리 들었었다면 얘기가 다르겠죠. 근데 이게 실화였습니다. 아리조나에 있는 미망인이 자기가 100만장자가 됐다고 좋아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집에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그 여자분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위험이 없나요? 저는 오늘 줄 수 있는 베스트 아이디어는 여러분 보험 제대로 드세요. 그러니까 뭐 5만 불의 소득이 있다면 100만 불 최소한 보험 들고 또 고객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세요. 다 사주진 않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회사는 전문가로서 5만 불의 소득이 있다면은 100만 불 정도의 생명보험 드는 거를 권합니다. 너무 비싼데? 라고 얘기하면 그 아리조나에 있는 그 불쌍한 여자분의 얘기를 좀 해주세요. 38,000불을 이제 평생 동안 1년에 받고 살아야 됩니다. 딸도 둘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의 부인은 배우자는 이런 4개의 질문을 할 겁니다. 정기보험이냐, 종신보험이냐, medlife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배우자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하는 4개의 질문은 얼마나 주나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집은 안 팔아도 되나요? 애들 학교 안 바꿔도 되나요? 라고 질문할 텐데 여러분 어떤 답을 주고 싶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이들이 있다면 이 가정에 저희는 정말 집요하게 생명보험 들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놓으라고 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거절을 해도 우리는 집요하게 생명보험 들으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사람의 목숨, 이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값을 먹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산을 해 인간의 목숨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매일마다 법정에서 판사들이 아닌 보험사들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우리 사람의 이 목숨 인생에 우리가 값을 매깁니다. 가장 좋은 예가 9.11 이 그 피해자 보상 기금입니다. 그래서 9.11 타워 2개가 무너졌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 안에는 CEO도 있었고요. 또 청소부도 있었고요. 또 경찰들도 있었고요. 소방관도 있었고요. 아니 이 사람들의 이 목숨값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웨이터와 그다음에 CEO의 이 그 목숨값 어떤 값을 어떻게 매길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3가지를 봤다고 합니다. 일단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소득, 그리고 3번째는 자식이 몇 명이 있었는지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아이들이 있는 젊은이들이 훨씬 더 몸값이 높았습니다. 아이가 없는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뭐 평생 동안 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아이들 교육시켜야죠, 먹여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가만 고객이 자식이 있으면은 무조건 생명보험을 더 크게 잡고 들게 해야 됩니다. 사실 lifehappens.org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이 삶을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무료로 해줘요. 그래서 그 고객의 어떤 몸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줍니다. 그럼 그걸 보고 더 큰 생명보험을 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잘 해야 되고 언어도 잘 써야 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왜 질문이 중요할까요? 질문을 하면 우리가 논쟁에 안 말려듭니다. 여러분 가만 고객이나 고객과 말싸움한 적 있으세요? 이거 잘 안 끝납니다. 또 기분도 별로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란가를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거든요. 반대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논쟁을 피할 수 있거든요. 질문을 하면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또 논쟁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저도 매니저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에이전트들을 데리고 이제 약속을 가면 프레젠테이션 내가 먼저 해주고 보여주고 본인이 직접 해보라고 해요. 근데 새로운 에이전트들은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계속 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좀 때려주고 싶어요. 제발 입 닥쳐! 라고 하고 싶어요. 말을 하는 거는요, 영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줘야지 영업을 할 수 있고, 질문을 해야지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일스 올리고 싶으면은 질문을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더 열심히 들으세요. 말을 덜 하세요. 말을 아끼세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이디어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뭐가 핵심적인 이슈인지 파악이 되고 또 내 생각을 좀 존중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주고 그렇게 되면 내 생각도 존중을 해주거든요. 질문을 더 잘 하세요. 그러면은 매출 올라갑니다. 그러면 좋은 질문은 뭘까요? 그래서 생명보험과 관련된 좋은 질문을 좀 예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상품이 얼마나 멋진지 얘기하기 전에 질문을 좀 제대로 하세요. 생명보험에 대해서 좀 아세요?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아세요? 생명보험에 대한 철학은 있으세요?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어디서 배우셨나요? 들으셨나요? 아버지가 에이전트로 일을 50년 동안 일을 하셨어요.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이걸 알면 좋지 않을까요? 또 정기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캐시 밸류가 있는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레젠테이션을 그 사람 앞에 하기 전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몇 개만 더 하면 훨씬 더 생명보험을 성공적으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생명보험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20만 불 정도 들고 싶다 그러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이제 찾은 건가요? 일단 질문을 하고 상황 파악한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더 좋겠죠. 조금 더 심층적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내일 당장 죽을 거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어느 정도 생명보험을 살까요? 최대한 많이 사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적는 거죠. 생명보험이 무료라면 공짜라면 얼마만큼을 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최대한 많이 들겠죠. 라고 대답을 하죠. 만약에 음주운전자 때문에 사고를 당하면 아니면은 밀레니얼 세대를 위해서 문자를 하는 운전자 때문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 보상은 어느 정도 받고 싶으세요? 그런데 음주운전자가 나를 사고를 당하게 하면은 500만 불 피해 보상을 이제 요구할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목숨값이거든요. 미국 대학이 아메리칸 컬리지가 은퇴 소득에 대해서 뭘 배우고 싶으면은 꼭 읽어야 될 11사람 중 하나다라고 이제 저를 추천해 줬습니다. 제가 무료로 이제 제공하는 뉴스레터가 있는데요. 저는 포브스가
제 뉴스레터에 구독한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뉴스레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0대 40 포트폴리오는 죽었다. 생명보험과 연금이 최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포브스지가 이 기사를 썼어요. 이게 뭔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일반 고객은 아마 주식 투자 60%, 채권 투자 한 40%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40% 채권 이거 시장은 이제 죽었거든요. 금리를 보면 1, 2, 3%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치는 3, 40, 50%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많이 안 올라가고 그리고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뭘까요? 젊은 고객이라면 여기에 종신보험이 최고죠. 그러면 3, 5% 채권처럼 수익률이 좋은데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생명보험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하락하지 않아요. 더 나이든 60세 이상의 고객도 이 평생 연금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처럼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노련한 투자자도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때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종신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금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을 겁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근데 반대를 하는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반대하는 걸 좀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왜냐면 일단 내 말을 듣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니까. 그래서 이의 제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왜 이의를 제기할까요? 일단 뭘 모르니까 난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은 걱정하는 게 또 있겠죠. 아유, 피가 너무 높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 어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반대하는 많은 경우 90%가 이 거짓 반대예요. 아니면은 보험 회사들은 좀 안전하지 않다라는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내 말을 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맞아요.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거를 좀 배웠는데요. 터득했는데요. 아니면은 왜요? 그러고 또 물어보세요. 조금 더 깊이 좀 파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이 반대가 아니거든요. 거짓 반대거든요. 그리고 일단 반대를 할 때 일단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고객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면은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왜 중요한지 또 이제 보여주면서 제3자에 대한 언급을 하세요. 켄 피셔가 이런 얘기를 했고 데이브 램지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분들도 제3자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3자가 얘기하는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생명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종신보험이라든지 은퇴 연금에 대한 내용들을 이런 사람들이 칭찬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술적으로 빠삭하게 여러분이 지식을 갖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도 알고 고객도 잘 알고 질문을 많이 하면 더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이 반대 의견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반대했던 내용에 대한 답을 집어넣어서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아니면 많은 고객들이 생각해 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볼게요에 대한 답을 합니다. 클로징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날 때쯤 생각해 볼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이거를 여러분이 사고 내가 팔 수는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험회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좀 놀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신청서 작성을 하고요. 일단 보험회사에게 이거를 내면 한 3주 6주 동안 보험회사가 이거를 심사를 할 거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도 3주 6주 동안 생각해 볼 시간이 있으니까 양쪽에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우리가 최종 결정을 좀 내려볼까요? 보험을 들지 안 들지?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 얘기를 좀 하세요. 일단 이 반대 의견을 좀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시작했을 때는 아니 이걸 왜 무시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됩니다. 이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 이의 제기는 반대, 그러니까 거짓 이 제기거든요. 진짜 반대 의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반대를 하면 이게 거짓 반대니까 네네네 알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반대 의견이 나중에 돌아오지 않아요. 어차피 거짓 이 반대 의견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좀 미루세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그 반대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하세요. 뭘 팔려고 하지 말고. 대부분의 에이전트들은 그냥 팔려고 하는데 팔지 말고 도와주려고 하세요.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 언급을 하세요. 제3자 뭐 이런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신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당신을 아직 신뢰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저 사람 이 사람 뭐 또 뭐 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저도 책 쓸 때 박사님들의 얘기를 하거든요. 박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거든요. 수학적인 과학적인 팩트로 이렇게 던져주면 신뢰가 생기거든요. 이런 뭐 반대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 돈 없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다면은, 당신이 없어지고, 사라진 다음에 차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뭐, 완전히 쫄딱 망할 건데, 안 들 수가 없다. 보험료가 문제가 아니다. 보험료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필요 없어요. 라고 또 얘기합니다. 아니, 일단 보험이라는 것이 뭐 필요 없을 때 사는 거죠. 뭐 자동차 보험 사고 난 다음에 삽니까? 뭐 집이 탄 다음에 우리가 집 보험 이제 커버 합니까? 아니죠. 필요할 때는 팔 수가 없어요. 젊을 때,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그때 보험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을 때 사는 게 보험입니다. 직장 생명보험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 좀 보자고 그러세요. 그러면 단체 보험, 그리고 추가 자금을 주는 보험.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보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어차피 액수도 적어요. 사실 인간의 목숨이 100만 불의 값이 매겨지는데 훨씬 더 많이 커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정기보험 살래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정기보험 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가만 고객님, 생명보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죠? 그럼 생명보험에 대해서 제가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진실은 고객님이 돌아가시고 사망한 다음에 효력을 발휘하는 보험만 유일하게 의미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님이 사망하는 시점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보험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보험의 2% 미만이 사망할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기보험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기보험만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정기보험은 추가적으로 뭐 아이들이 좀 어릴 때, 뭐 돈 쓸 일이 많을 때, 또 내가 월급을 적게 받을 때 정기보험을 가지고 이제 커버를 받는 거였는데요. 만약에 정기보험만 들었다면 내가 사망한 다음에 생명보험 뭐 98%의 경우 전혀 못 받습니다. 이게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팩트예요. 10만 불 정기보험 들게요. 아니, 정기보험 왜 싸겠어요? 일단 이걸 많이 사고 또 많이 팔고 그래야 되니까요. 우리는 뭐 정기보험을 묶어서 팝니다. 100만 불, 200만 불, 500만 불로 파는데 뭐 몇 개 묶음으로 사고 싶으세요? 라고 저희는 제안합니다. 100만 불 미만의 정기보험은 팔지 마세요. 생명보험은 좀 투자 별론데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채권 대체로 아주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채권 투자에게는 좋은 대안이에요. 그리고
뭐 계속 평생 내야 되니까 싫어요. 아니 10pay policy, 뭐 7pay, 20pay 보여주세요. 특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뭐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더 빠른 시간 이내에 이거를 미리 선불하고 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나는 필요 없어요. 생명보험. 나는 부자예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이가 많고 부자인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삽니다. 만약에 부자들이 이 생명보험을 산다면, 부자들만 산다면, 제일 많이 사겠죠?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화를 가지고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콜로라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랜처는 정말 돈이 많았습니다. 1,500만 불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신보험으로서 700만 불 정도를 권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감안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많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에게 가서 이제 생명보험 들라고 하면은, 생명보험료? 나 필요 없는데, 내가 1,500만 불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생명보험 투자 안 할 거예요.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일어나서 그분 옆에 딱 가서 앉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옆에 가서 앉아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네, 맞아요. 지금 전통적인 의미에서 생명보험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1,500만 불의 재산을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좀 절세를 하고 상속을 시켜야 되는데, 생명보험의 세법이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우리가 이 상속세 안 내고 이 상속시킬 수 있으니까 60%의 경우는 이게 설득이 되죠. 근데 또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야. 생명보험에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좀 나가주세요. 라고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가방에서 이제 플라스틱 소 인형을 꺼냅니다. 고객님, 지금 이제 소가 4마리가 있는데, 이 소는 이 부동산, 이 소는 당신의 땅, 이 소는 건물, 이 소는 투자 자금을 상징하고 있는데,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정부가 와서 이 2마리의 소를 죽여버릴 텐데, 가져갈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4마리의 소에서 좀 우유를 좀 짜내면 조금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생명보험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생명보험 약간 들면 이 상속자들이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절세를 하고. 그래서 소 2마리를 죽이실래요? 아니면은 이 재산을 보존해서 유산을 상속시킬게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이 소 2마리를 죽일 수는 없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나 전문가가 제대로 설명 못한 거를 인형들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일단 심플하게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세요. 제가 내일 브레이크아웃 세션 때 이 자리에서 2시에 얘기를 할 거거든요. 많이 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발표 끝나면 스피커스 코너에 갈 텐데 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제가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내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감사합니다.